지만원 시인은 오늘부터 광화문에 서서 10일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광주 사람들의 주홍글 시를 없애주겠다. 어찌된 발언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주홍글 시가 주룩주룩 달린 거 아니에요? 광주 시민들한테, 시위대한테. 그런데 나는 그 주홍글 시를 내가 시탁을 시켜줬다 이거야. 그거 광주 시민이 한 게 아니고 그 북한군이 한 거야. 그러면은 광주 시민들의 불명예가 다 씻어지는 거 아니야. 그 광주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절을 해야지. 왜 나를 죽이려고 절이도 야단이냐 그거요. 그러면은 계엄군도 살인마의 누명을 뒤집었었는데 계엄군의 누명도 벗어지고 광주 사람들에게 줄줄이 달려있던 주홍글씨도 전부 없어지고 그러면은 윈윈 게임이 아니냐 그게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느냐 이거요. 그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이제 경선이 다 끝나가는 김진태 의원마저 토론회에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지만원 씨는 절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까지 하면은요, 앞으로 열흘 동안 이거를 광화문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계속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저는 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태경 의원이 네.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네. 전문적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명백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네. 사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는 사실은 명확한 저는 범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런 범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 놔둬야 하는가, 사회의 비용을 이렇게 많이 치르면서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네.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정말 하고 네. 싶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해주는 게 저분을 신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정답으로 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풀이 정답이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짧게 더 좀 네, 아까 말씀하세요. 이전 이슈로 좀만 말씀드리면 아까 네. 그 황교안 그 후보가 뭐 전략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전략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당심과 민심이 있는데 선거에도 당선거와 공직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대황이라면서요.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정도원 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략적이려면 어대황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를 생각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전략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게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지만원 씨가 5.18 적반하장의 발언을 외치고 있는 곳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5.18 왜곡 처벌 촉구 범국민 궐기 대회가 열린다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하죠, 변호사님? 네, 저런 비슷한 충돌이 춘천에서도 있었어요. 그 춘천의 네. 김진태 의원실 앞에서 이미 한번 그 네네. 춘천 시민 단체들과 그다음에 뭐 5.18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단체들에게 네. 맞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지만원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하태경 의원이 뭐 전문가를 불러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정규제든 조갑제든 자기랑 나와서 맞짱을 뜰 자신이 없으면은 입을 다물어라. 다 거짓말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이렇게 뭐 전문가를 불러서 굳이 분석하고 네. 이제 저 5.18 단체들도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은 나왔겠냐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지만원 씨는 정말 그 주장에 너무나 그 특이함으로 인해서 이게 언론에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 네. 과연 지만원 씨 주장에 이게 같이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5.18 단체들에게도 좀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그 네. 정도로 분노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 춘천에서의 태극기 집회로 불렸던 것,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그 논란 속에요. 부딪혔던 그 현장 모습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죠. 춘천에서의 그 현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자, 촛불 애들 보자, 촛불 애들. 김진태는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어쨌든 무거운 임무가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실 분들에게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일단 춘천의 상황 그리고 내일 광화문에서 예상되는 어두운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내일 광화문에서 물리적 충돌이 네.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뭐 이 춘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5.18 관련 단체가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니까 우선은 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건 간에 설령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되거나 또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더라도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징계는 예정대로 반드시 착수되어야만 한다. 그 징계 수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만 네. 징계 자체가 통합이나 우리가 이제 함께 가자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한국당이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제명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지지자들 찾아서 인사했던 김준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권 꿈까지 피력을 하던데요. 이번에 전망이 나오나요? 글쎄요, 저는 김준규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네.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사실은 원내의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원내에서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진호 후보 등이 있는데 네. 참 아쉬운 건 이렇게 튀는 극우적인 발언으로 누군가 주목을 받게 되면 한국당 내에도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후보들.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가려지면서 한국당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들을 많은 당원들이 이제는 좀 아까 앵커님 말씀이나 김상현 평론가님 말씀이 저는 와닿았어요. 당심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민심을 바라보고 이번 전당대회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